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론 두 번째 시간 조직이론의 전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영상을 찍는다는 게 조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의 위치를 잡다 보니까 다소 배경이 조금 좀 어색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조직이론의 전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교재들 중에서 로드맵을 한번 봐주세요. 그 로드맵은 PDF 파일도 있지만 엑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엑셀을 부분을 설정하셔서 확대를 하면 그 부분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지만 로드맵이라는 것의 취지는 뭐냐면 한 장의 페이퍼로 우리가 전체 과목을 리뷰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억을 더 잘할 수 있고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고 내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로드맵을 위주로 해서 제가 개략적인 오늘의 과목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조직 이론의 전개예요. 조직의 이론이 있는데 조직의 이론은 고전적, 신고전적, 현대 이렇게 3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거는 인류의 역사상 조직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4대 문명 발상지라든지 제국, 왕국 이런 데서 보면 전부 다 조직인데,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조직이다 또는 이게 학문이다 라고 나온 것은 1950년대가 뭔가 이렇게 현대 경영학의 그 형성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보다 더 앞서서는 고전적 조직 이론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간단하게 먼저 리뷰를 먼저 할게요.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나와요.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의 테일러와 관료제 이론의 베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관계론 메이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조직 이론에는 행태론, 후기 행태주의적, 역사주의, 관리과학적 조직 이론, 체제론적 조직 이론, 상황조합적 조직 이론 등등등이 나오는데, 사실은 현대 이론이라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있는 것은 덜 중요하고 현대에 있는 건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의미를 따져봤을 때는 과학적 관리론만큼 정말 조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 조직이 이렇게 좀 보이시죠? 이렇게 부정형처럼 있는데 이것을 뭔가 체계적인 구조로 만들어내는 것, 조직이죠. 자,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엉켜있는 것을 어떻게? 자, 매우 체계적으로 나갑니다. 일종의 분업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더니 이때의 생산성 대비, 이때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 자, 이 사상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되는 것이에요. 자본주의의 태동입니다. 자,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뭔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뭔가 제대로, 우리가 뭔가 계획적으로 한다면 잘할 수 있다. 어느 정도? 2배, 3배? 훨씬 더 크게 잘할 수 있다. 10배, 심지어 100배나 더 되는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발상이 바로 과거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고대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있는 발상들이다. 그걸 대표하는 표현이 무엇이다? 과학입니다.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론의 흐름에서 봤을 때 과학적 관리론을 주창한 테일러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시험이나 특정한 어떤 과정을, 이론적인 것을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패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직론의 원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테일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과업이 있고 표준적인 조건이 있고 보상이 있고 손실이 있고 인류 작업자가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과업, 즉 일종의 RFP죠. 우리가 뭘 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에 출근을 했는데 오늘 뭘 할 것인가? 이걸 정해주는 거. 이거 중요하다.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과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표준적 조건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공간이나 똑같은 어떤 작업 환경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표준적 조건. 그 다음에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오늘 나와서 몇 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내일 나와서 몇 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주급, 월급, 연봉 이런 식으로 쭉 근무 환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그 보상에서는 단순하게 시간제로 얼마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량에 따라서 그 성과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내는 보상. 그리고 손실. 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인류 작업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인류 작업자라는 거는 일종의 트레인드맨. 뭐 예전에 영화 보신 분들 있지만 I am trained man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인류 작업자라는 거는 숙련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와서 뭐 오늘 처음 하는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같은 일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킬도 발달하고 어떤 통찰력도 생기고 더 큰 요령도 생기고 더 개선점도 생기는 이런 인류 작업자가 필요하다. 이게 뭐다? 테일러가 주창한 과학적 관리론의 유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외에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덜 신경을 써도 됩니다.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어떤 기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흐름을 배워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흐름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더 할게요. 자, 파요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행정관리론이라는 걸 주창을 했어요. 이건 뭐냐? 이것도 고전인데 정말 중요한 고전이죠. 자, 봅시다. 분업. 같은 얘기예요. 권한과 책임, 규율, 명령, 지휘, 개인과 전체, 보수, 집중화, 계층, 질서, 평등, 신분, 솔선, 단결. 무언가 조직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행정관리론을 주창한 파요리 얘기한 요소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중요한 사람 나타납니다. 관료제 이론의 베버라는 사람인데 권한, 계층, 문서, 공사, 지식, 직무, 법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관료제를 세워야 된다. 자, 행정관리론과 관료제 이론을 통해서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야말로 관료제, 행정부, 행정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의 토대를 마련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과학적 관리론은 좀 더 어떤 쪽이죠? 경영의 조직론을 그 바탕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테일러나 파요리나 베버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독창적인 이론을 주창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그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근데 현대의 조직, 또 현대의 경영, 현대의 행정 분야에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한 주창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는 신고전적 조직 이론인데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의 있고
반이 있어서 합이 나온다. 에서 반입니다. 자, 고전적 조직 이론에 대해서 반발을 해요. 어떻게 반발? 아니, 조직이라는 게 도대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과학, 어떻게 기계, 어떻게 효율, 어떻게 능률로만 따질 수가 있는가?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과연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비정량적인 요소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과연 환경이나 인풋이나 투입을 하면 산출에 정비례하는 어떤 그야말로 기계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것이죠. 메이오가 실험을 했는데 3차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공장에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학자들이 투입이 돼서, 연구진들이 투입이 돼서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해서 나온 게 뭐냐? 인간관계가 중요하더라. 즉 우리가 공장에서 조명을 밝게 켜고 뭔가 환경을 좋게 만들고 어떤 데는 안 좋게 만들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이런 거를 해봤더니 이 두 집단을 비교해봤더니 차이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인간관계, 인간들의 서로 간의 조합이나 그들의 인간적인 요소가 중요하더라 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발표한 사람이 메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사회적인 체제, 심리 유인, 비공식적인 집단, 민주적인 리더십 이런 게 중요하더라. 군대에서 보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보급도 중요하고 뭔가 무기도 중요하고 뭔가 병력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사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객관적인 조건들이 중요하다 라고 했다면 신고전은 뭡니까? 아니다. 내면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인간끼리의 관계들이 중요하다. 왜? 조직은 곧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펼친 게 신고전적 조직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진도 나갑니다. 현대 조직이론은 어떤 걸까요? 현대 조직이론은 그냥 이제 막 퍼집니다. 이제 뭐 일정한 방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자 볼까요? 행태론, 후기 행태주의적 조직이론, 역사주의, 관리 과학적 조직이론, 체제론, 시스템, 상황 조합적 조직이론, 현상학적 조직이론. 느낌이 어떠신가요? 현대 조직이론은 뭐냐면 그야말로 다양한 요인들이 들어오면서 분석을 꼭 과학적으로만 해야 되느냐, 인간관계로만 해야 되느냐에 관한 큰 두 가지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뭔가 시스템 오리엔티드 된 내용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서 오는 그런 문화적인 요인들 같은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핵심으로 중요한 것보다는 이런 요인들도 필요하고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들어오는 것이 현대 조직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행태론은 중요합니다. 행태. 인간의 behavior. 바나드라는 학자는 인간 행태가 중요하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 정책 및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봐야 된다. 자,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 과학적 관리론이나 행정관리론, 관료제 이런 쪽에서 중시했던 것이 일종의 시스템이나 어떤 그 갖춰진 그런 틀이 중요하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행태론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이란 자고로 이런 환경에서 이런 틀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태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이 곧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본 것이고요. 후기 행태주의적은 어떤 걸까요? 행태주의가 주창했던 것보다 더 발전이 되거나 또는 반발하거나 약점을 보완하거나 더 개선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내용이 우선이 돼야 되고 경험적인 보수주의고 문제 해결이 중시된다. 자, 볼까요? 얘는 다소 연역적이라고 한다면 후기 행태는 어때 보입니까? 귀납적이죠.
자, 우리가 이론을 배울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속성이 반드시 그렇다라고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자, 봅시다. 우리가 당위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사례, 케이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있는 반면 우리가 케이스, 사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 특수성에서 일반 보편적인 원리를 끄집어내는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역적인 거는 아니다. 사람이란 자고로, 조직이란 자고로, 인간의 행태란 자고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이러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행태주의적 또는 연역적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행태론에서는 방식을 얘기했다면 후기 행태에서는 뭡니까?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문제는 어디에서나 생기기 마련인데 그것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역사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밀러, 칠코테, 반실증주의, 인식론적 상대주의. 이건 어떤가요? 인식. 사람의 인식이 중요하다. 인식이 중요한 건 어디서 중요할까요? 인식. 어디서 중요합니까? 마케팅에서 인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죠? 나는 이 제품이 실제 나한테 주는 효용 가치가 어떤가라는 거를 판단을 할 때 뭘로 판단하죠? 브랜드로 판단 또는 평판으로 판단 또는 뭐 여러 가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선언적인 그런 드러나 있는 것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또는 내가 써봤다면 뭐 반복해서 구매를 하는 게 있다면 그러면 좋겠지만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마케팅 구매 결정을 할 때 구매 의사 결정을 할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인식이다. 인식의 사다리라는 게 있어요. 인식의 사다리. 사다리는 몇 개까지 있어야 될까요? 사다리는 1번, 2번, 3번까지면 좋고 4번, 5번이 넘어가면 6번부터는 기억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쓰는 방식은 내가 6번 또는 7번, 8번밖에 안 되겠다. 이거는 인식 싸움에서 내가 점유율을 어떤 마켓 쉐어를 내가 차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세그멘테이션 전략으로 가는 것인데 얘기가 옆으로 잠깐 샜습니다. 인식론적 상대주의. 실증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인식을 하는 사람의 인지작용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대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관리과학적 조직이론이 나옵니다. 확률론, 게임이론, 대기행렬이론, 선형계획, 모의실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건 다분히 방법론적인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즉 과학적 관리론에서 주창됐던 내용들을 조금 더 모형화하는 거예요. 게임이론, 두 집단 있을 때 과연 이 둘의 상대 심리 싸움 같은 건 어떻게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하겠느냐. 그 다음에 대기행렬 이론, 선형계획, 모의실험, 확률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인 그런 틀로 가져가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체제론적 조직이론은 자 이것도 중요해요. 체제 자 봅시다. 보이시죠? 처음에 투입합니다. 인풋.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환합니다. 트랜스퍼. 그 다음에 산출이 되죠. 아웃풋. 그 다음에 환류가 됩니다. 환류. 피드백. 이렇게 가요. 자, 이 포맷은 뭐랑 비슷하죠? 플랜, do, see,
아세요? Plan to see. 계획하고 실행하고 본다, 평가한다. 그리고 다시 환류된다. 환류 즉 돌아간다.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개선안으로 다시 시작한다. 산출의 결과가 환류가 되면서 투입의 자원이 되는 거죠. 지침이 되고 개선안이 되고 방침이 되는 거죠. 자, 샤칸스티라는 학자, 투입, 전환, 산출, 환류, 체제론적 조직이론이 되겠고요. 상황조합적 조직이론, 로쉬나 로렌스 같은 학자들, 개방체제에서는 상대성이 있고 전략적인 변수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조직을 논하거나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현상학적 조직이론은 허설, 쉘러, 슈츠, 나타손, 폰티 같은 사람들인데 주관적이고 유명론, 반실증주의, 자발적 견해, 사례중심. 뭐랑 비슷합니까? 후기 행태주의랑 뭔가 좀 비슷하죠. 역사주의랑도 좀 비슷하죠. 인식론이 있고 상대주의가 있고 문제 해결, 사례가 있고요. 자, 현상학은 어떤 특징이 될까요? 드러나 있는,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조직이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고전적 조직이론은 1900년 초 과학적 관리론, 1930년대에 완성된 조직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테일러, 과학적 관리학파이고, 그 다음에 규릭이나 어윅 등이 주도한 행정관리학파, 그 다음에 베버의 관료제 이론. 자, 이렇게 3대 사람들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책을 좀 깊게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읽기가 좀 어렵고 분량이 많다 싶으면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렇게 비정형화되어 있는, 여기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방법을 지향하고 작업의 기본 요소의 발견과 수행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과학적인 방법을 발전시킨다. 여기에 참고할 만한 거, 자, 과학적 관리론은 현대 조직론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노동자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발하고 훈련하며 개인적인 능력을 발전시킨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발전된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와 노동자 간에 진심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관리자와 노동자 간의 업무 책임을 거의 동일하게 등분해서 각자 최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을 제고시킨다. 지금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산 공장이 있는데 생산 공장에서 그야말로 반복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관리자, 이렇게 두 계층이 나뉜다고 보고 여기서는 접근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계층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대전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그런 중간 관리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는 중간 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지식 근로자로서 뭔가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으로 점점 발전이 되고 있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서술은 아니지만 앞으로 현대 조직 또는 조직 이론의 발달에 있어서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행정관리론이 페요얼이 나오고요. 프랑스 페요얼. 그 다음에 관료제 이론은 베버가 나오는데 여기서 관료제 이론에서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오냐면 관료화됐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그 좀 역설적인 거죠. 관료가 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이 잘 짜여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비판의 시각. 그야말로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비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자, 또 볼게요.
고전적 이론의 특성과 비판을 보면 단일 가치 기준으로 능률주의로 갔다. 그 다음에 공식적 구조를 중시했다. 폐쇄 체제다. 합리적 경제적 인간 모형에 입각했다. 즉 사람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경제적이지도 않지만 그럴 것이다라는 대전제하에서 연구를 한 것이다라는 거고요. 과학성 추구라는 거에 너무 얽매여 있다. 형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신고전에서는 메이오가 나오고요. 자, 인간관계론에서는 후손의 실험이에요. 1단계 실험, 2단계 실험, 3단계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사람이 더 중요하더라. 작업 환경이 중요한 것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더라. 호손 실험의 결론은 관리 조직은 기술 경제적 체제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테크니컬 앤 이코노믹스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제, 소셜 시스템이다. 테크닉, 그 다음에 이코노믹 뿐만 아니라 소셜이다. 소셜, 사회, 사람이다. 사람의 모임이다. 이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했다라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 리더십 유형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과학적 관리론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다? 보완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고전 이론의 특성과 비판을 보면 조직 내의 사회적 능률을 강조했다. 조직 내의 사회적 능률을 강조했다. 그래서 소셜 이피션시를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비공식적 요인을 중시했다. 환경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환경 유관론적 관점을 제공했다. 그리고 사회적 인간 모형, 그러니까 인간이 단순하게 과학, 경제 여기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라든지 사람의 기호, 난 이 사람이 좋다, 난 이 사람이랑 일하는 게 더 좋다, 난 이 사람이랑 일하면 돈을 안 받아도 경제적 유인이 없더라도 함께 할 수 있다 등등의 사회적 인간 모형에 입각한 연구를 했다. 경험주의를 제창했다. 자, 경험주의는 어떤 느낌입니까? 여기서처럼 문제 해결, 경험적, 연역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가는 그런 접근이다. 경험주의 제창에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조직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현대 조직론으로 들어왔더니 뭐 분화했다가, 그러니까 나눠졌다가 통합했다가 가치 기준이 다원화, 나는 과학이냐 인간이냐 이런 어떻게 보면 명쾌한 기준이 아니라 행태도 있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그 관리라는 것도 게임으로 보느냐 확률로 보느냐 아니면 심지어 어떤 행렬 같은 걸로 보느냐 선형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떤 실험 같은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느냐 등등등 너무 복잡한 유인들이 등장한다. 가치 기준이 어떻게 된다? 다원, 여러 개가 되고 문제 선정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복합 과학. 자, 예전에 과학이다 또는 인간 심리학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다면 이제는 사회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인류학, 역사학, 공학, 생물학, 수학 다 들어온다. 왜? 사람이니까. 경험 과학성을 제고하고 있고요. 자, 행태론적을 보면 human behavior, 인간 행태를 중시하는데 움직이는 인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행태론의 공헌을 보면 개념적으로는 추상적 개념과 조직 내의 인간 행태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 자, 사람이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해요. 작업도 하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뭔가 문서를 생산하거나 공장에서 조립을 계속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런데 실제 생산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이건 이렇게 해볼까?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고치면 안 될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라는 데서 오히려 더 높은 생산성이 나오기도 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개선한 혁신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 행태에 대한 해명, 방법론적인 측면은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라는 점이고요. 인간 행태에 관한 연구에 기초해서 관리정책이나 의사결정에 형성되어 있는 패턴을 발굴해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후기 행태주의는 내용이 기법에 우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행태주의는 이념적으로 경험적인 보수주의다. 그리고 과도한 행태주의를 연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현실과 괴리가 된다. 그래서 내용, 경험적으로는 보수주의다. 그러니까 진보적이지 않다.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그리고 과도하게 이론으로 가면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은 주의해야 된다. 등등을 지적한 것이 후기 행태주의라는 것입니다. 후기 행태주의는 뭐 역사주의, 현상학, 후기 행태주의, 행태주의 수정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관리 과학적 조직 이론, 관리, operations research, 관리 과학, operation. operation research. 이걸 관리, 이걸 과학 이렇게 표현했어요. 관리과학 또는 PERT,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EDPS, Electric Data Processing System, 뭐 이런 것들, OR, Operation 하는 Research를 보면 OR에는 확률론, Probability Theory, 게임 이론, Game Theory, 대기 행렬 이론, Coring Theory, 선형 계획, Linear Programming,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 등의 기법이 사용이 된다 그래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뭐냐면 인간적 요인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객을 설득하고 확신을 갖게 하려는 일은 암암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고 관리과학은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으로 관리에 관련돼야 되는 것이고 현실의 관리자는 OR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려는 확신이 적다. 그 다음에 현실적 시간과 위기 상황 속에서 행해진다는 게 이들의 전제와 좀 다르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는 많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거예요. 체제론을 보면 체제론 시스템 체제론을 보면 그 조직이라는 게 어떤 실제 생물 팔다리가 있는 이런 생물이요. 생물이나 물리적 그런 체제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유기체를 얘기하는 거죠. 유기체. 조직이라는 게 머리가 있고 팔, 다리가 있고 배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일종의 시스템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 이렇게 교환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부와 또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 투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이 있고 트랜스퍼,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나 어떤 다른 음식물이 뭐 포도당이 되거나 음식물이 뭘 태우는 에너지원이 되거나 하는 전환이 있고 산출. 그래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시 돌아가서 투입의 자원으로 사용이 된다. 자, 이런 건데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폐쇄적인 시스템과 오픈, 개방적인 시스템
두 체제가 있을 수 있다는데 현대 조직 이론은 어떻겠습니까? 개방 체제를 지향하겠죠. 자, 그러면 상황조합적 조직 이론, 조직을 하나의 개방 체제로 보고요. 그 유일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어떤 상대적인 또는 다양한 해법, 상황들을 인정한다.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방식을 한쪽으로 경직시키지 않고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제 경험적인 연구 성과를 크게 거둘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 체제 이론의 거시적 관점을 실용화하려는 준범위 이론을 구성한다. 이 말이 어려워요. 자, 상황조합적 조직 이론은 상황조합적 조직 이론은 뭐라고요? 일반 체제 이론. 이게 뭐예요? 이 체제 이론. 이걸 어떻게 한다고? 거시적 관점, 큰 관점에서 실용화. 이게 이렇게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다? 작동이 된다. It works. 돌아가네. 통하네. 작동되네. 이거 했더니 열리네. 반응이 오네.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실용화하는 거에 대한 중범위. 이게 큰 거라면 이 안에서는 좀 중간 정도의 어떤 이론 체계, 이론 위계를 구성하고 있다. 자, 현상학적 조직 이론은 어떻게 했어요? 현상을 주관주의, 아주 주관적이에요. 유명론이라는 거는 일종의 대의명분 같은 그런 타이틀을 중시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반실증주의다. 왜?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벌어진 일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고민하고 이론을 펼쳤을 때 그것 때문에 뭔가가 나온다라는 관점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인성, 휴먼 네이처를 봤을 때는 인간의 성격에 대해서 결정론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인간성이라는 거는 외부 환경의 자극,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의 형식으로 결정되는 수동적이거나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지만 뭐가요? 객관주의가 그렇게 보지만 주관주의, 자발적은 어떻게 된다? 내가 간다. 자, 이 얘기는 뭐라고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면 나는 환경이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움직일 거고 저렇게 오면 저렇게 움직인다 라는 출발이 외부에서 먼저 들어온